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우리 챕터 5에서는요, 화해장식 상품 관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번 챕터 6에서는 화해장식 상품 판매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상품을 어떻게 진열해 놓을까? 그리고 고객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이런 것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품 진열은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내 상품이,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여야 문을 열고 들어오고 구매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디스플레이만 잘해도 판매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막 겉에는 막 엄청 화려한데 막상 들어가 보면 구매할 게 너무 없네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샵도 있으니까 어떤 디스플레이가 우리 가게에 어울릴까?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가게는 이런 스타일의 가게였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보고 가실게요. 자, 상품을 매력적으로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 구매 욕구를 높이고 시즌별로 적합한 테마를 부여한다. 타 매장과의 차별화를 통해서 화해 상품을 연출한다. 그랬습니다. 1번 폐쇄형이 있는데요. 폐쇄형 같은 경우는 화원 내부하고 분리된 독립된 공간을 디스플레이 공간으로 두는 건데요. 이때 여기에서 이 화원은 이런 상품을 많이 파는구나 하고 화원의 특징, 개성을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개방형은요, 화원 내부를 볼 수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화원 내부의 전체의 모든 곳을 관람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원 내부가 모두가 다 진열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의 화원이 이 개방형에 속해요. 어쩔 수 없는 게 사람들이 많이 보고 어떤 게 있나 궁금해할 때 바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상품을 진열해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화원이 이에 속한다. 개방형을 보시면 되고요. 반개방형은 말 그대로 반은 커튼이라든지 가벽으로 살짝 가려서 공간을 분리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섬형은 사방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지하 광장 등에서 전체에 어떤 벽이라든지 유리벽, 가벽 같은 것들이 없어요. 섬처럼 둥둥 떠져 있는 것처럼 모든 면에서 그 꽃들을 다 관찰할 수 있고 상품을 보실 수 있어요. 5번째는 테마형 창가 진열입니다. 테마를 정해서 계절별, 행사별로 진열하고요.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화원들이 대부분 개방형을 사용하시지만 요즘에 트렌드에 맞춰서 가는 거는 사실 테마형 창가 진열이거든요. 어느 그 공간, 고객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입구 쪽의 한 부분을 우리가 수업을 했거나 아니면 판매를 했거나 혹은 판매를 해야 되는 그 물품들을 그 앞쪽에 계속 변화를 주면서 고객들이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또 궁금해할 수 있도록 상품을 앞쪽에 진열해 주는 거를 테마형 창가 진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상품 진열을 할 건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각 매장 공간 사용과 중요도에 따라서 상품을 효과적으로 진열하고요. 고객의 흥미 유발과 상품 선택과 구매에 편리하도록 분류해서 진열한다. 그랬습니다. 1번부터 6번까지 우리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것도 문제로 계속 출제가 되거든요. 1번부터 6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분화상품 진열 시 꽃이 핀 식물은 앞쪽으로 배치하고 잎이 큰 식물이나 관엽식물은 뒤에 배치한다. 꽃이 핀 작은 화분, 관엽수품 등은 화원의 입구에 배치한다.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모아서 배치한다. 분식물 코너 옆에는 가위, 분무기, 모종사, 배양토, 식물관리 코너에 둔다. 절하는 꽃 냉장고에 진열하고 절하 상품을 만들어서 진열한다. 화기, 바구니 등도 냉장고 가까이에 진열한다. 가공화 상품은 프리저브드 플라워, 드라이 플라워, 조화 상품 등으로 분류해서 진열하고 화기, 장식용품도 같이 진열한다. 이렇게 우리가 쭉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웬만한 화원에 가면 다 하고 계신 것들이거든요. 키가 큰 화분을 뒤에 두고 작은 화분을 앞에 두고 꽃이 있거나 낮은 화분들은 화원 앞쪽에 플라워샵 앞쪽에 놓고 깔고서 판매하시는 것 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다 한 번씩은 다 보셨던 거기 때문에 읽어보고 문제를 읽고서 헷갈리실 일은 없으실 것 같아요. 자, 고객 응대를 보겠습니다. 고객도 관리를 해야 되는 때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이용 상황이나 기타 정보를 모아서 관리하고 여러 가지 서비스의 실현이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것도 꽃집도 서비스업이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누군가 와서 내 상품을 사고
클래스를 듣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의 고객이 되어지는 건데, 물론 매일 만나는 고객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 고객에 대해서 응대를 제대로 할 수 있고 상담을 제대로 해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날짜별로 이분이 구매하셨던 목록을 적어 놓으시는 것, 뭐 어떤 컬러를 선호하시는지, 누구에게 주로 선물을 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 상담은 사실 꽃집에 오시거나 주문하시는 분들은 이 계절에 어떤 꽃이 있는지, 그리고 요즘엔 어떻게 상품이 만들어져 나가는지 사실 잘 모르세요. 꽃다발이요, 꽃바구니요, 이 정도만 주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또 어떤 게 잘 어울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그것들을 제안해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 고객을 이해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계속 만나면 만날수록 더 잘 하실 거예요. 상담 카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건데요. 상담 카드에는 상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시고, 그리고 사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어떻게 해서 상담 오시게 되는지, 어떤 분한테 선물을 할 건지, 어떤 컬러를 좋아하시는지, 받으시는 분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까지도 막 자세하게 써놓으면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화훼 장식과 관련된 내용 상담인데요. 꽃다발이나 꽃바구니를 주문하는 그 장식품에 대한 문의나 상담이 있는 경우는 우리는 플로리스트니까, 플로 아티스트니까 그거에 맞게 해주시면 되고, 그냥 단품으로 상품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공간을 장식한다. 그러면 더 심도 깊은 상담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섹션 문제 풀기 2번을 한번 볼게요. 신규 고객이랬어요. 신규 고객 상담 시 틀린 것. 처음 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1번,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고객의 신상을 파악한다. 2번, 고객의 취향과 목적을 파악한다. 3번, 친절한 상담과 목적에 맞는 상품을 추천한다. 고객의 취향이나 주로 주문하는 품목을 알 수 있어서 상담이 용이하다. 네, 정답은 처음 오신 분이었는데 4번은 이미 오신 분에 대한 내용이죠. 네, 그래서 4번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됩니다. 네, 매장 판매를 한번 볼게요. 매장에 급하게 오셔서 거의 뭐 꽃이 내가 원하는 게 말하면 툭 하고 나올 것처럼 주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있는데, 상품 주문할 때 꼼꼼하게 우리가 어떤 상품을 추천해드리고 싶은지, 혹은 어떤 상품을 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고객 카드를 작성해 보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약해 주시는 분들은 더 원하시는 것들을 자세하게 물어보고 메모를 해 놓으시고, 언제 가져가실 건지, 또 어디에 필요하신 건지, 그런 거 카드에 잘 적어주시고요. 상품 주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돼요. 상품 품목 혹은 수량, 수친 정보 이런 거 정확하게 아셔요. 특히 픽업해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배송을 보내야 되는 상품이라면 특히 어느 분이 받으신지,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내가 직접 가서 드릴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직접 가지 못하고 누군가를 통해서 배송을 보내야 되는 상품이라면 특히 수친 정보나 비용, 배달 장소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기재되어야 됩니다. 상품 정보를 전달을 할 텐데요. 상담이나 상품 안내 중 상품에 대해 특징, 용도, 장단점 같은 거 꼭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게 만약에 분화식물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생화가 아닌 다른 식물이라면 그걸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도 추후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적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매장 외 판매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프라인 샵이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온라인 샵은 전자상거래 판매를 얘기하거든요. 요즘에는 스마트 스토어나 온라인 판매를 많이 하시는데 직접 매장에 찾아오지 않고도 충분히 온라인에서 구매하고 스스로 배송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형태예요. 혹은 전자상거래라고는 하지만 고객들이 궁금해서 전화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 통화하는 거 예절, 고객 응대, 또 상냥하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상담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 나와 있는데요. 쭉 읽어보시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읽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챕터 우리 7 볼 건데요. 화훼장식 배송 유통 관리예요. 일단은 유통관리라고 했으니까 어딘가로 보내거나 하겠죠. 배송 준비를 해야 되는데 화훼장식 배송 시스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상품 납품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주문자하고 배송지로 보내는 그 정보를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오셔서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고객이 온라인을 통해서 직접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보를 가지고서 다른 곳에 배송을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납품서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종류, 어떤 걸 보낼 거냐, 수량, 그 시기와 장소, 받으시는 분, 혹시 다른 분이 받을 거면 다른 분의 이름과 연락처 같은 것들도 정확하게 누가 받았습니다 라고까지 연결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배송 준비를 할 건데요. 배송 계획을 구상해야 돼요. 이거는 주문서나 납품서에 근거해서 만들고 보내면 되는 과정이고요. 어떻게 보낼 건가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 그냥 오토바이 킥으로 보내도 되는 건지, 다마스에 이렇게 잘 모셔서 보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직접 가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다 계획을 하고, 원하시는 시간이 있다면 또 그 시간 안에 가려면 어떤 것을 이용해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계획을 해보시는 게 준비 과정입니다. 자, 그리고 소비자 보호법이 있어요. 우리가 정성껏 만들었지만 혹은 그렇지 않고 보내는 물건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비자 보호법이라는 거는 고객분들이 이 상품에 대한 컴플레인을 이야기하셨을 때 이런 것들을 소비자 보호법을 기준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법이라는 얘기가 나면 우리가 좀 무섭지만 어찌됐든 최대한 고객이, 우리는 서비스업이라고 했잖아요. 최대한 고객이 불편하시지 않게끔 만들어 드리고 배송해 드리는 것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야지 여기까지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배송을 갈 건데요. 배송 계획서를 써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냥 오프라인 샵에서는 뭐 주문서, 상품, 납품서, 뭐 배송 막 이런 거를 막 다 종이로 남기지 않을 때도 많거든요. 요즘에는 문자로 막 전화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대한 내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래도 적어도 한두 개 정도는 꼭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뭐 냉장고든 어디든 뭐 노트든 어딘가에는 다 자꾸 기록을 남겨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전달되고 배송되는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배송 계획서나 배송 현황 같은 경우는요, 앞에서 같이 이야기한 내용들과 거의 동의를 하기 때문에 패스할게요. 자,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고 갈게요. 납품 시간이 정해진 화해 상품 배송 시 주의사항이래요. 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꼭 갖다 주세요 라고 한 상품이 있대요. 그럼 한번 볼게요. 매장에 위치한 관내의 경우 직접 배송한다. 그러니까 주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화해 상품 전문 배송 차량을 구비한 배송업체에 의뢰한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화해 상품을 잘 아시는 분들이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3번, 원거리 배송일 경우 체인 본부 인트라넷을 이용한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 여기 수도권인데 막 부산 뭐 어디 뭐 광주 어디까지 갖다 달래요. 그런데 내가 직접 갈 수 없고 하기 때문에 배송비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국 배송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을 이용해서 상품을 보내드려도 괜찮겠죠. 자, 납품 시간이 정해지면 하루 전에 도착하도록 한대요. 근데 이게 잘 생각해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잖아, 미리 갈 수 있잖아 라고 하지만, 화해 상품 같은 경우는 원하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는 정말 그 시간을 지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혹은 그 시간 전에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하루 전에 도착한다, 이거는 조금 문제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배송 후에 어떻게 관리할 거냐라는 정보를 우리가 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리고 상품을 누가 진짜 받으셨는지, 전달이 됐는지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돼요. 상품 인수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누가 이 상품을, 이 선물을 대신 받으셨다라는 확인서예요. 우리가 근조화환이나 축하환을 보낼 때는 멀리 있는 곳에는 내가 직접 가지 못하고 사실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전문 업체에다가 맡기거든요. 그럴 때는 누가 받으셨다라고 인수증을 꼭 주시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 화환이나 근조환, 축하환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것들이 있고 리본으로 글귀를 가서 직접 확인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간혹 누락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누가 받으셨는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이 인수 확인서를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내가 직접 간다고 하면, 내가 들고 갈 수 있는 상품이었다 그러면 누가 받으셨는지 성함이나 혹은 내려놓은 곳에 사진을 찍어 놓는다거나 이렇게 꼭 정보로 남겨 놓으셔야 됩니다. 자, 인수 확인하고요. 상품 배치를 하는데 내가 직접
갈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배치해드리면 좋고, 아니면 누군가 갖다 주셨다 그럼 배송 완료 사진을 꼭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배송 완료를 보고하시면 됩니다. 자, 고객 만족도는요, 이런 작은 디테일로 인해서 막 이렇게 막 100% 너무 만족해요, 나 다음에 이 꽃집 또 이용할래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작은 이런 디테일에서 뭔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생긴다 그러면 컴플레인이 생길 수도 있고, 환불을 요구할 수도 있고, 혹은 안 좋은 그런 리뷰를 들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정말 완료할 때까지 최선으로 다 끝까지 꼼꼼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근데 혹시 불만족한 고객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때 불만 고객을 응대하는 법도 나오는데, 사실 불만이 있을 때 즉시 대처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뭐 환불이 됐든 아니면 물건을 교환해 드렸든 어찌 됐든 뭔가 불만이 생겼는데 죄송한데 내일 해결해 드릴게요, 내일 새로 갖다 드릴게요,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 뭐 이런 거는 말도 안 되고요. 만약에 이 컴플레인이 너무 커졌다 그러면 아까 소비자 보호법 뭐 이런 것들도 얘기를 했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서 또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으니까 개인의 취향에 맞게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 고객에게 잘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 디테일한 것들을 잘 지켜주시면 이런 분쟁을 다루는 그런 법을 이용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섹션 4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상품관리법이 제공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구한테 잘 배송을 했어, 그리고 고객 만족도도 좋았어, 그러면 이제는 근데 그거 이렇게 관리하시면 더 좋아요 라는 말 한마디로 인해서 더 반응이 더 좋거든요. 상품관리법을 제공한다는 거는 화훼상품의 특징에 맞게 제공해 주시면 되는 건데, 포장할 때 같이 적어 주신다거나, 나무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일주일에 한 번 물 주기, 뭐 햇빛에다 두지 마세요, 아니면은 하루에 한 번씩 물 갈아주기, 뭐 화병 같은 경우에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메모해 준다거나, 인상 깊은 그런 꽃집 같은 경우는 꽃다발을 받았는데 그 뒤에 어떤 꽃이 들어있는지 이름을 적어준다거나, 정말 별 차이 아니지만 우와, 이 꽃집은 조금 다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정보를 자꾸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고객 관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직접 상담도 하시고 전화도 받으시고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이용하셔서 이 수단을 활용해서 계속적으로 소통해 주시면 더 좋아요. 그리고 불만 고객 응대는 말 그대로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배송 유통관리 챕터 7까지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식물 관리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 챕터 8은 좀 우리가 문제에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또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